말씀만 들어도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뇌사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족이시고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 환자와 가족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 뵀던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지병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져서 환자가 스스로 퇴원할 것을 기대하던 부인이 실에 빠져서 장기 기증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부인과 가족을 만나서 원하시는 만큼 아까 설명드렸던 기다려드리고 정보는 드리고 동의 의사는 지금은 아니고 결정됐을 때 말씀해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도 귀에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수술을 하시고 또 안 좋아지실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 좀 접근이 저로서는 조심스러웠던 팀이었습니다. 그랬던 중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 차도가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근데 가족께서. 그런데 환자의 원래 직업이 목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분명히 이 환자가 살아있었다면 장기 기증을 희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셨고 분명히 남편이 원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어렵게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에 상담을 시작해서 일주일이 넘게 저희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라도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어렵게 결정을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자마자 저희 병원에 많은 의료진이 낮과 밤을 새가면서 구분 없이 애를 써가지고 환자와 가족의 뜻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장기 기증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죠. 이 마음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팀이 걸려 있는데 그 환자의 일이 내 지금 일하고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이게 뭐가 먼저 우선순위해야 돼.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행히 그때 모든 팀이 마음을 모아줘서 원활하게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오히려 다른 상황에서는 절대 진행되지 않았을 검사, 판도 이런 것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막 진행이 되는 것을 정말 너무 감사한 경험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하루만 장기 기증 관리가 딜레이 됐었어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10대와 20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못 받았으면 그 두 생명은 이제 생명은 어디 기회를 놓칠 그런 케이스를 살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척척척척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뇌사 판정도 다 내려주고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늘 하듯이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면회를 하게 해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웠었던 게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조금 저희가 이제 이 장기 기증을 하면서 코로나 때 정말 그 중환자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면회를 제대로 못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그 심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충분히 마지막 인사할 수 있도록 그 제한된 3분만 들어갈 수 있게 해드렸지만 중환자실에서 많이 배려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담는 도와드렸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이동을 할 때 마지막 비용을 마친 부인께서 갑자기 이제 힘이 빠져서 이렇게 약간 주저앉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결정하게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때 그 순간 또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어떤 말이 지금 이분에게 위로가 될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을 드리죠. 원래는 얘기를 잘 안 하는 밴드.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수혜자와 장기 기증자와는 이제 정보가 교류가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수술을 통해서 진짜 하늘나라로 함께 갈 뻔한 10대와 20대가 살아난다.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인께서 그냥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술실 앞에서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이제 높이 지르고 막 너무 울부짖으시는데 그걸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찡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인지 내 확신도 안 들고 너무 뭔가 남편에게 잘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누군가를 이제 살렸다는 거에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반응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특히 그 부인은 이제 수혜자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미리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카드를 솔솔 써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이거 너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몇 분이 받으실 수 있는지, 몇 분이 살 수 있는지를 미리 물어보셔서 그분 한 분 한 분 손카드를 써주셨는데, 이제 그 내용 안에는 이제 기증자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정말 기증자를 대신해서 잘 살아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카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제가 이제 수술실에 이제 한 팀 한 팀 들어왔을 때 수혜자분께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한 팀 한 팀 전달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카드가 각 병원에 이제 수혜를 받으시는 이제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전달이 됐었고, 감동적으로 답장 카드가 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답장 카드를 또 받아서 제가 장기기증 수술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저희는 이제 수술 시작 전에 이제 수도 묵념하고 이제 환자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장기기증 수술이 다 끝나면 제가 마지막에 시신봉합이 끝난 다음에 깨끗하게 다 닦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떠나시는 분을 위해서 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로 영안실에 모시고 내려가서 이제 환자 가족을 만나서, 그날 환자 가족은 다른 장례식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장례식까지 같이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을 하고 제가 마지막 배웅을 이제 해드릴 때 배웅하는 그 과정에서도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신기한 게, 물론 제가 조율을 잘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너무 능력이 뛰어난 코디네이터에서 물 흐르듯이 조율을 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의료진이 너무나 그 절차상 뻐근하게 뭔가 불편함 없이 잘 진행이 돼서 20대와 20대를 살렸다, 기적적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또한 그 굉장히 위로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기증자 가족이 찾아오셨었어요. 찾아오셨는데 그 기증자의 생전 모습하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하시면서 뭐 촬영하셨던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기에 아마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훌륭한 분이시다 하면서 가족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받으시면서 정말 너무 감동이 수혜자 쪽에서 온 카드를 전달을 드렸는데요. 그때 저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었지만 이 케이스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기증자 가족께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체통인가 그 사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증자, 수혜자의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것 때문에 좀 우려사항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생각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어서 그게 약간은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수혜자, 기증자가 뭔가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죠. 하는 건 너무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는 남편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셔서 워낙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열심히 유가족께서도 다시 힘을 내시네요. 그래서 응원해드리고 뭐 최근에도 연락을 좀 자주 나누고 있는 편입니다. 수혜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내사자분들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끝까지 예우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송 코디님은 이 장기식 코디네이터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010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기식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그 이전에 네. 명지병원에서 일했었던 것까지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13년 이상 이 일을 10년 이상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장기식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또 좋은 점, 또 네.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좋은 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좋은 점은 제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좋은 점인데요. 인생을 배운다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을 하다 보면 인생살이 축소판을 집중적으로 경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제가 이런 사람들 만날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한꺼번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때 각종 교통수단의 실시간 이메일. 지방도 가시고, 네, 그러시죠. 뭐 KTX 비행기 뭐 실시간을 이메일하는 거 제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이 맞습니다. 계신다. 시간을 다투는 네, 일이라서. 했었었는데 그 경찰서도 찾아가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사고 사다 보면은 이제 네. 사건 접수가 되면서 경찰서에 갈 일도 생기고 네. 그런 경험도 하게 되면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맞습니다. 계획되는 일이 없고 또 반대로 안 되는 일도 또 없더라고요. 그런 네. 경험을 인생의 묘미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 이 경험을 제가 이 직업을 안 했으면 했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직업을 통해서 얻고 있다. 이게 제 직업에 대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전에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안 되면 되게 이런 강한 정신과 그다음에 저 혼자만 늘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만 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하면 힘을 합쳐야죠.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를 너무 경험을 감사하게 경험하고 신기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또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업무가 공공성이 강한 업무다 보니까 그 교수님처럼 저도 이제 생명있게 NGO 단체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고 이런 봉사활동이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업무를 하면서 나눔 활동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봉사활동까지 연결된다는 것 또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려운 점 혹시 고민되는 점은 있으신가요? 뭐 고민보다는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365일 홍보대기인데요. 어제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도 지금 당장 전화를 받으면 전국 어디든 저희는 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응급수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업무가 사실 너무 힘들었었고 지난 10여 년간 저는 약속을 깨는 데는 거의 달인이 됐다. 친구들, 본의 가족들, 본의 아니게 네. 가족들, 친구들. 근데 그 약속을 깨면서도 당당하게 깨는 거죠. 네. 사람을 살리러 간다. 이러면서 아들이 이제 다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이해는 해주시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사회생활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만날 사람들도 너는 어차피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지가 10여 년이 되었는데 그런 게 좀 힘들면서 또 일상생활을 계획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그거는 저 외에도 많은 코디네이터 똑같이 경험을 할 텐데 그런 게 좀 힘들고요. 아들이 운동회나 뭐 체육대, 부모 참관 수업을 못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생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인상적이었었던 한 선생님은 저랑 앰뷸런스를 탔는데 오늘 자기 아들 돌잔치를 못 가. 그렇게 돌잔치에 못 가게 되었다고 푸념하면서 앰뷸런스에 동승해서 이제 전우회를 불태우면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러 지금 가고 있다 이러면서 일을 했었지만 그런 삶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TV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물이 있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은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인데요. 물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고 또 고민 없는 가족이 없죠. 네.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을 텐데 손코디님은 직업적으로 주로
어떤 환자나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시나요? 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우선 장기식 외에는 답이 없는 장기 네. 부종 환자들을 만나게 되죠. 기증자가 있어서 생체 이식을 가족 간 이식을 네.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뭐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기증자의 안전과 수혜자가 과연 효과가 좋을까까지 생각을 고려를 해보면 마음이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기증자가 아예 없다고 할 때는 정말 하염없이 장기 부종 환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생명이 당장 간이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투석을 하고 기다리시는 신장이식 대기자들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을 수년 혹은 10년 이상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좀 힘들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언제 기회가 오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장기 기증자가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 대기자분들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은 그렇게 장기 부종으로 대기를 하거나 장기식을 급박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도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저희 참 잊지 못할 사연이나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대부분 이제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감동적인 사연들은 굉장히 많이 접할 기회가 많았지만 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네. 출장이 잦은 사업을 하면서 활발하게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신장이 나빠져서 결국 이식을 준비해야 하게 되는데 가족 중에는 안타깝게 주실 분이 없었던 거죠. 젊은 나이에 투석을 시작해야 되면 당장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출장을 가려면 투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석을 시작함과 동시에 자기의 잡도 잃었고 그분이 워낙에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석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만한 좀 힘을 내서 시작할 만한 일로는 바로 연결이 안 되셨었어요. 그래서 투석실을 다니면서 굉장히 그 우울한 모습으로 다니시던 모습과 그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매해 찾아오셔서 이제 이식 대기 연장을 했을 때 언제 기회가 오나요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젊은 분은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먼저 간다면 이렇게 젊은 분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뇌사자 신장이식을 운 좋게 빨리 받으셨어요. 네. 유전자가 많이 잘 맞게 되면 네. 그래서 다른 분보다는 기다리는 시간 좀 짧게 받으셔서 다행히 빨리 받으셨고 받으셨다면 뭐 원래 생활로 복귀하셨죠. 중국 출장, 미국 출장에서 출장 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만 봐도 제가 기쁜 건 기증자 가족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증자 가족이 누군가에게 기증했는데 그분이 정말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낸다는 거를 아신다면 정말 기쁘겠다는 생각과 이분도 받으신 분도 뇌사자 가족에게 너무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더 건강 잃지 않으려고. 그 전에 이제 맨 처음 나빠진 건 이제 혈압 관리 잘 안 해가지고 망가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뭐 신장 이식 한 다음에는 인공 신장 이식 투석실에 자원봉사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투석실에 와서 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기쁘고 그런 모습이 보여준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신장 이식 받아서 투석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분들을 이제 뵙게 되는데요. 그분들께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누리는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사실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신장 이식 수혜자 가족께서 뇌사 기증자께 보내는 편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기증자께서는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환자분이나 이제 가족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송코디님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한 그 말씀, 이제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가족을 살렸다는 네. 말 너무 동감하고요,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뇌사 장기 기증 그리고 장기 애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허망하게 기증자를 보낸 가족에게 장기 기증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남겨진 가족이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도 추가로 저는 또 생각하게 돼요. 그 받은 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네. 장기 기증한 가족 또한 살아나갈 힘을 얻는 것도 추가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장기 기증을 어렵게 결정한 다음에 장기 기증한 다음에 누군가 생명을 살렸다라는 의미를 있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남겨진 가족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거를 직접 장기 기증한 가족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명있기의 도움으로 세계 이식인 체육대에 네. 갔었을 때 거기서 수많은 다른 나라의 네. 장기 기증자랑 가족이 정말 건강하게 아, 내 아이가 뇌사 장기 기증을 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어 네. 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와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혜를 받은 수혜자들이 건강하게 체육대회 하는 것을 관람하고 운동선수로 뛰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나의 아이가 혹은 나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기증을 해서 저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네. 있구나를 일부러 보러 오시는 모습 자체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누군가를 허망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데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기회를 살려드리는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그 생명이 연장이 되었을 때 환자의 가족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가족 전체가 살아나는 거지만 기증한 가족의 남겨진 가족 또한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혜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항상 기증자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그 진짜 그 수혜자분들이 가끔가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건강을 회복을 해야 이 기쁜 감사한 마음으로 옛날에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을 대신해서 사는 거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해주실 때 저도 더 힘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생명 나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뇌사 장기 기증자분이 364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최근 흐름을 보면 그렇게 기증률이 높은 건 아니죠. 네,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증률이 이제 높지 않으면 일선 병원 현장에서도 또 그것을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최근 기증률이 답보 상태로 증가하지 않는 것은 많은 병원에서 이미 체감하고 있고요. 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가 그대로 저희 병원에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자분들은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이제 늘지가 않는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계속 이게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해결할 방법은 뭔지를 많이들 회의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이고, 이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런 기증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더 절박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송코디님은 현장에서 어떤 점을 느끼시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지금 현재 장기 기증률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파악을 해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2017년에 기증자 예우 문제가 아주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우 문제에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었고 그리고 그때 조직은행 부실 관리도 보도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이게 확산됐었던 2017년 확산이 돼서 정말 이렇게 기증률이 올라가다가 확 꺾였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또 결정적 연명을
의료 결정제도가 이제 결정이 네, 되면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기 기증 동의 외에는 이거를 이제 연명 치료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기 기증 하지 않아도 연명 치료를 종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장기 기증까지 연결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서 종료를 해버리면 저희가 이제 접근할 기회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 2019년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침 기준에 따라서 체류기간 단속으로 호플리스한 케이스들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올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 약간 어떤 뇌사 상태라던가 치료 가능성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은 아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 입원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기증자 발굴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의료 인력이 전반적으로 네. 근무 시간 아까 말씀 노동법 네. 52시간이 모든 파트에 적용이 돼서 네. 최근에 뭐 장기 기증 과정에서 뭐 병리팀 뭐 직원이 없어서 뭐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바이옵시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뒤에 되고, 그다음에 뭐 뇌파 검사를 하면 뇌파 검사 기사, 뭐 뇌파 검사를 한 판독이, 이 모든 파트들이 이제는 모두 다 그 노동 시간 이런 거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증이 어떻게 보면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그런 게 딜레이되면 아예 케이스가 캔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장기 기증률이 현격하게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식 대기자들 대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5년 안에 받으실 거 이런 거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오시면 아주 조심스럽게 10년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돌이켜보면 1999년에 장기대기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뇌사자 이식에 대한 법 개정도 있었고, 또 기증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었고, 또 많은 단체들이 뇌사 후 생명 나눔을 확산시키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생명 나눔은 뇌사라는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된 만큼 참 소중하지만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를 되짚어보면 고 최효삼 선수께서 뇌사 후 장기 기증을 하셨을 때, 그리고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각막 기증을 하셨을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 많이 늘었고요. 그 뒤로는 지금 현재는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원인들로 분석이 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뇌사 후 생명 나눔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더 퍼져나가게 이런 생명 있기 네. NGO 단체에서 활동하는데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려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 나눔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고 또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또 말기, 장기, 부전 환자분들이 또 이식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송코디님의 희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이 일을 한 지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호스피스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네. 삶을 정리하는 환자와 그 가족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다가 새 삶을 얻는 분들을 연결하는 장기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가 대한장기이식 코디네이터 협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장기식 코디네이터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거기서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앞으로 이제 목표고요. 그 외에는 이 일을 하는 동안 혹은 이 일을 끝내고 만약에 퇴직을 한다거나 한다면 그 후에라도 제가 경험한 이 두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한국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홍보, 그다음에 이식 수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누군가의 반드시 네. 송코디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손선영 코디네이터님을 모시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세계와 생명 나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만 명당 장기이식 기증자를 살펴보면 사실 살아계시는 분이 기증을 하는 수가 뇌사자 장기이식보다 6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예, 이렇게 우주에는 이 질량이 아주 큰 별이 수십억 년을 살다가 사라질 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별들의 잔해가 우주에 흩어져서 이 지구에도 떨어지고 또 그 일부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로 순환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뇌사자께서 이렇게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다 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수혜자와 저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뇌사자와 그 가족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따뜻한 사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코디님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단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